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로는 최초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역시 캡틴이라는 박수 갈채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손흥민은 이 미친 활약에도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에 대한 소감을 묻자 사실 내 골이라고 말하는 게 불편하다. 모든 골은 팀골이다. 나의 마지막 터치로 득점이 완성됐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환상적이었다라면서 또다시 자신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대답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마저 웃게 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지나치게 겸손하다 보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손흥민은 불과 2시즌 전 득점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터뷰는 모두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도 흐뭇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손흥민의 인터뷰를 제대로 만끽한 거고요. 그러나 손흥민이 매우 겸손하게 말한 마지막 터치로 득점이 완성됐다는 인터뷰는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얘기입니다. 마치 명언처럼 들리는 말이긴 한데 손흥민의 첫 번째 골 장면만 하더라도 아스날 수비수 3명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 감각적으로 팝포스트를 노리는 왼발 슛으로 월드 클래스 수준의 득점을 했거든요. 손흥민이 워낙 자연스럽게 써서 그렇지 서류상으로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런데 살리바, 라이스, 마갈량이스라는 3명의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왼발로 이런 완벽한 득점을 하는 건 완전 미친 거죠. 라야 골키퍼도 손흥민 골이 나오기 직전에 짐승 같은 순발력으로 존슨의 슈팅을 막은 엄청난 반사신경 소유자입니다. 손흥민은 왼발로 그 4명을 모두 따돌리고 정확히 파포스트를 맞추며 득점했으니까 마지막 터치라는 말은 과한 겸손입니다. 손흥민 칭찬은 앞서서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손흥민에게 2개 어시스트를 해준 메디슨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몇몇 분들 사이에서는 메디슨이 가끔 패스를 안 하고 중거리 슛을 하는 모습 때문에 못 믿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올 시즌 4도움으로 팀 내 1위는 물론 리그 전체에서도 1위로 확실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 여름에 팀에 합류해서 리그 경기는 아스날전 포함 이제 6경기 뿐이지만 이적하자마자 부주장직까지 맡으면서 이 정도면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빨간 스포츠카인데 얼마 전 있었던 팬포럼에서 레비가 직접 메디슨의 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메디슨은 빨간 차를 몰고 훈련장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이미 그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 배울 것이다 라면서 메디슨이 토트넘 훈련장에 올 때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건 토트넘 입장에서 매우 큰 신뢰인데 빨간색은 아스날을 상징하는 색깔로 토트넘에서는 기피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역시 원래는 한정판으로 생산된 빨간색의 페라리 스포츠카이지만 구단의 라이벌 관계를 고려해서 차의 외관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타고 있죠. 아무래도 신입생이라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살짝 위태로운 실수를 저지른 건데요. 참고로 토트넘이 빨간색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토트넘 스타디움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빨강에서 금속색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소방당국에 특별 허가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소화기 색깔까지 바꿔버리는데 앞으로 메디슨도 차 색깔에 신경 써야겠죠. 자, 다시 북런던 더비 얘기로 돌아와서 메디슨은 경기 중에 아스날의 사카로부터 아주 강력한 도발을 받았습니다. 사카가 로메로의 자책골을 유도한 뒤에 메디슨의 시그니처인 다트 세레머니를 하면서 소위 선빵을 제대로 날려버린 겁니다. 전국에 방송되는 가장 뜨거운 매치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도발이 나왔다는 자체가 북런던 더비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죠. 사카는 후반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에도 재차 다트 세레머니를 따라하면서 끝까지 메디슨과 토트넘 선수들을 도발했습니다. 워낙 대놓고 했던 도발이라 경기가 끝난 후 메디슨에게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카의 다트 세레머니에 대한 소감을 묻자 사카가 다트 세레머니를 따라했다고 들었다. 내가 그를 따돌리고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 할 때도 계속 다트를 던지고 있었나 보다라면서 1대1 대결에서 완벽하게 이겼던 걸 언급하면서 200%로 통쾌하게 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의 멀티골을 다 도왔는데 첫 골 장면에서 사카를 완전히 속이고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사카는 딱히 메디슨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자책을 유도하거나 페널티킥을 넣은 거지 실제 실력으로 메디슨을 제압하지는 못했죠. 반대로 메디슨은 정확히 사카를 따돌리고 손흥민을 향해 좋은 찬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굳이 토트넘 팬이 아니더라도 도발 대결은 메디슨이 이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한편 이날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2개 어시스트를 하면서 어느새 최고의 조합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 손흥민의 리그 5득점 중에 솔로몬이 이어시, 메디슨이 이어시, 포로가 이러시를 했습니다. 포지션으로 따지면 왼쪽 윙어,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윙백이 도움을 올렸는데요.
일단 이 사실 자체가 현 토트넘의 공격이 얼마나 다채롭게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과 케인에게 모든 걸 맡기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공만 돌리던 것과는 달리 좌우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골에 관여하면서 확실히 더 공격적으로 변한 토트넘이죠. 솔로몬 조합과 더불어 메디손 조합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둘의 플레이가 파장이 맞을 때가 있다면서 손케 듀오를 잇는 새로운 득점 루트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메디슨 역시 이런 내용을 인정하면서 손흥민과의 축구를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과는 나는 꽤 잘 맞고 있다. 아직 6경기밖에 하지 않아 서로의 움직임을 100%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공을 잡으면 항상 소니를 먼저 찾는다. 손흥민이 보여준 2번의 빛나는 마무리가 2개의 도움을 만들었다라면서 앞으로 손흥민과의 호흡이 더 잘 맞을 거라면서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메디슨을 창조자, 손흥민을 종결자라면서 이 2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조합이라는 평가까지 했고요. 그만큼 손흥민과 메디슨이 공격 기여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스카이 스포츠가 공개한 그래프를 보면 손흥민과 메디슨이 교체 아웃된 80분부터 아스날 쪽으로 주도권이 많이 넘어가죠.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왜 뺐냐는 의문이 현지에서도 엄청 많았는데 엔즈 감독이 경기 후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과 메디슨의 컨디션이 경기 전부터 100%가 아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 차원이었다는 건데 다음 주 리버풀전이 있다는 것까지 내다보고 미리 관리를 해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은 후반전에도 합작으로 2번째 동점골까지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는 엄청난 대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2번째 골 장면은 메디슨이 압박을 하면서 조르지니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사실 손흥민의 짓이었다는 건데요.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메디슨과 얘기를 했다. 아스날이 선수를 교체했고 미드필더가 공을 잡으면 더 공격적으로 하자고 말했다라면서 라이스와 비에이라가 교체된 걸 파악하자마자 바로 조르지뉴와 하베르치를 노리자고 하면서 전략가적인 모습까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물론 메디슨이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조르지뉴의 실수가 유발된 거긴 하지만 그 전에 손흥민의 정확한 전술 지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킥오프 27초 만에 2번째 골을 넣었던 겁니다. 버니전에서도 솔로몬이 살짝 헤매니까 전반이 끝나고 손흥민이 조언을 해줬는데 정말로 후반전에 플레이가 더 좋아지면서 어시스트 1개를 추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제갈공명의 지혜도 있던 건지 유럽 통산 200호 골은 아쉽게 안 터졌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거 이번 주말에 달성합니다. 손흥민이 홈에서 골이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오케이. 손흥민이 이제 리버풀 잡으러 갑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